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안 좋은 예감은 항상 늘 현실이 되고요. 우려는 항상 이렇게 이 현실화가 됩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장 전에 유한양행 오스코텍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드렸었고, 그때 이제 두 가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기 보유자분들 갭 띄우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K 증시 특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보유자들 갭 떴을 때 흥분하지 말고 갭 덮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자. 저희 가이드가 뭐 맞췄다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나름 괜찮았는데 나중에 주가는 뭐 오스코텍은 뭐 11%를 밀어버리는 참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 국장은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영민 매니저도 힘들죠? 네.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은 이제 코멘트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어쨌든 어제는 우리가 이제 증시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수급이 깡패다. 네. 어제는 뭐 지금 유한양행 수급 아까 이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기관들 중에서 특히 연기금이 50만 주를 팔았고 네. 투신이 7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유한양행 자체가 거래가 역대급으로 터진 것도 있습니다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 안 좋은 건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렇게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심하지 마시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전인 미답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도 빅파마로부터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이제 수취했던 기업이었거든요. 어저께 이제 미국 FDA 이제 판매 승인이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한양행이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이제 설비 투자해가지고 공장 캐파 늘리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이제 바이오 의약물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실적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제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한양행이 이제 그 전에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요걸 이제 어저께 이제 기대감이 이제 승인에 대한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11만 원, 11만 원이라도 한번 뚫고 좀 빠졌으면 그래도 덜 서운했을 텐데 11만 원 거의 목전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 유한양행의 어떤 가치는 어느 정도는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의 이제 가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요소는 결국에는 존슨앤존슨이 얼마나 마케팅을 열심히 잘 해서 렉나자와 또 리브리반트 이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처방이 늘어나서 그 매출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유한양행이 얼마나 수취하게 될 것인가. 저는 그걸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정이 끝난 게 아니고 9월 달에 세계 폐암학회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과 일본 쪽도 승인에 대한 뭐 그런 이슈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면 이 전인 미답에 이제 성공을 거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도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어제는 말 그대로 K-세론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오스코텍은 이따가 투자 전략도 한번 준비를 해두고 있고요. 준호 매니저 이게 뭐 비단 유한양행 오스코텍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은행주들도 좋아라 딱 하는 순간 이제 개인들이 막 돌리려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이제 상생해라 사회환원하라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도 다 좋은데 조금만 삐끗하잖아요. 가차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럴까요? 전력 인프라주도 어제 윗골이 다른 거 보면은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장품 전력 인프라도 K-세론인가요, 이것도? 일단은 뭐 최근에 화장품도 그렇고 뭐 전력 인프라도 좀 실적이 좀 잘 받쳐졌던 sektor들이 그래도 최근 시장 대비 좀 강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차익 매물이 한번 출해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너무 과도하게 하락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저께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또 약간은 최근에 AI 반도체와 똑같이 주가의 흐름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매급. 결국 엔비디아의 흐름과 같이 움직인다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어저께 시간 외에서 또 전력 산업이라든지 재롱 전기 같은 기업들이 좀 시간에서 많이 상승 흐름이 나뒀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전력 인프라 구축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좀 전력 산업 업계에서 650조 규모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력 통신 인프라에 이제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력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 화장품 섹터도 이미 좀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충분히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는데 또 어저께 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 거의 18% 이상 또 급증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도 예전처럼 다 같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좀 실질적으로 또 특히 이제 미국향 이제 매출이 돋보이는 기업들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어제 밤에 또 그리고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좀 전력 인프라가 지금 이제 전년도기 대비해서 80% 이상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네네. 나와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향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화장품도 또 전력 관련 종목들도 미국향 뭐 변압기라든지 또 아니면 변정, 손정 관련된 전력 기기들 또 전선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28일 날 네.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되면은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 강하게 네. 매수에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조정이 나와주면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조정 시 아, 매수의 오히려? 관점의 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준호 매니저는 전력 인프라도 828 네. 엔비디아 실적과 같이 그러게요. 가자. 네. 같이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거의 네. 맞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전력 인프라도 그 정도, K 인프라도 와줘야 맞아요. 되는데 K 전력이 참 안 오니까 오늘 또 유한양의 오스코텍은 종목이지만 지금 화장품, 전력 인프라 쪽도 정말 마음 소갈이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이게 국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 이제 태교를 하실 때는 국장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언도 네. 세간에 있을 정도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자,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아메리카노 님도 화장품은 새로운 이슈가 없는 한 심리상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을 아시는 거죠. 이게 뭐 하나 더 쳐줘야지 네. 여기로는 이제 약간 안 된다. 지표가 약간 좀 꺾이기 시작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게 기대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높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 높은 기대치를 계속 이제 충족시키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엔비디아.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은 그 높은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네. 데이터들이 이제 발표될 때마다 약간 이제 심리가 조금 꺾이고 있는 쎄.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뭐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K세론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지만 실제로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모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호재나 어떤 기대치들이 먼저 반영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면밀히 좀 따져봐야 한다. 뭐 이런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의 일발장전의 일발 종목 중요합니다. K세론 선반영의 전 세계 최고입니다. 자,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네. 종목은 뭘로 우리가 승부를 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반도체를 할까 네. 아니면 이제 제약 바이오로 또 전공법으로 또 승부를 할까 뭐 이런저런 이제 종목들을 좀 보다가 네. 참 이게 미국 경제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좀 있잖아요. 근데 예. 오늘도 지금 미국 이제 아까 채권 시장 네.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요동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네. 이게 작년 이제 그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 데이터가 수정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81만 건 이상 하향 조정이 하향 됐어요. 조정을 시켰더라고요. 지금까지 미국 고용이 그럼 다 부풀려져 있던 거냐?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한편으로 보면 야 그럼 별로 뭐 고용 좋지도 않았던 거니까 금리 인하 또 하겠구나. 경기 부양. 네. 요렇게 이제 결국 결론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미국장에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을 이제 요동치게 만드는 요소였고 오늘 또 FMC 의사록이 네네. 공개됐어요. 의사록 이제 보면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7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주장했던 위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좋아요. 나왔단 말이에요. 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는 이제 힘이 좀 실린 것 같고 한편으로 또 미국의 소비는 지금 굉장히 좀 탄탄하고 오늘 뭐 미국의 소매 유통기업 이제 타겟의 네. 주가가 11% 급등했어요. 좋았어요. 물론 이제 백화점 메이시스는 또 거의 12% 넘게 이제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월마트 주가 한번 보세요. 네. 우리나라 이마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최고가 역대 행진을 하고 최고가예요. 있고 네.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 네. 주가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또 이커머스와 관련된 기업들 제가 그리고 요즘에 로봇, AI 이런 수급이 이제 확산되는 걸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딱 요 기업이 아닌가. 어디입니까? 카페24라는 기업을 카페24.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카페24는 말 그대로 카페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창업 솔루션. 네, 이 카페가 뭐 우리 진짜 뭐 오프라인에서 커피 마시는 그 네. 카페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네. 전자 상거래 이제 점포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카페라고 이제 네. 온라인상에서는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온라인 점포, 이커머스 점포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 카페24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네. 쿠팡, 네이버, 아마존, 일본의 뭐 라쿠텐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연동되는 전자선거래 플랫폼을 네.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카페24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이제 움직인 이유는 구글 유튜브에 연동되는 유튜브 쇼핑과 관련된 이제 대형 호재가 이제 터지면서 지난 5월 이후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7월 넘어가면서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승했던 거에 감안하면은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네. 구글이 뭐 알파벳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AI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경고 메시지의 시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CEO가 또 뭐 그 IR을 할 때 표현상에 뭔가 이제 좀 잘못된 뭐 몇몇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야, 투자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돈은 언제 벌지 모르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여 버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조정이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로 연결되면서 8월 5일 대폭락이 네.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알파벳이 미래를 이제 짊어지고 갈 이제 가장 큰 먹거리 이제 사업 분야라고 이제 지금 점 찍어 놓고 있는 게 이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 쇼핑 분야예요. 네. 이 라이브 쇼핑이 이제 인공지능과도 이제 결합이 되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홈쇼핑 채널 우리가 옛날에는 다 TV로만 봤지만 주력 이제 주요 홈쇼핑 기업들은 전부 다 라이브 쇼핑 채널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죠. 네, 라이브 커머스로 왜냐하면 그 이제 쇼핑 호스트들이 TV에 나와서도 이제 물건을 팔지만 동시에 온라인 채널에서는 또 다른 쇼호스트가 또 다른 제품을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통 채널이 이제 다변화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채널 활용도를 이제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광고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 광고를 먹고 사는데 지들이 광고를 해주고 지들이 물건까지 이제 파는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꿈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쇼핑 라이브와 관련해서 카페24와의 협업이 이제 부각되면서 카페24가 유튜브 전용 유튜브 쇼핑 이제 스토어를 이제 런칭을 했거든요.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5월, 6월 달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여러분들 볼까요? 미국인들이 굉장히 미국인들이 싫어한다기보다는 싫어하는? 네. 미국 행정부가 싫어하는 예. 틱톡이라는 네, 앱이 있어요. 예. 그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이제 유저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틱톡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틱톡 라이브 이제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제품을 홍보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뒷광고 뭐 이런 얘기 네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PPL 하는 것처럼 네. 광고에서 이제 제품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직접 이렇게 대놓고 이제 라이브 채널에서 제품 홍보를 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이제 구매 이 버튼을 딱 띄워가지고 그걸 딱 띄워보면 상품 안내가 나오고 바로 상품을 구매하는 네.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듣다가 누군가가 인플루언서가 내가 좀 구미가 당길 만한 이제 제품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이 제품을 간단하게 홍보하고 내가 사고 싶으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네. 바로 구매가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쇼핑 라이브도 카페24와 같이 이런 식의 이제 채널 지금은 이제 카페24에서 런칭한 유튜브 전용 이제 쇼핑 페이지에 네네. 가보면은 한 단계를 좀 더 거쳐야 돼요. 그 한 단계 이제 경로를 통해서 뭐 가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폭발적인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틱톡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대로 이제 결제와 주문이 한꺼번에 이제 가능한 플랫폼으로 이제 바꾸어 간다면 네. 실적 성장도 이제 굉장히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 걸 보면 AI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AI 의료기기 네. 어제는 제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AI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AI와 이커머스가 이제 결합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구글과 이제 카페24의 이제 협업 그리고 유튜브 쇼핑 라이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실적도 뭐 758억에 영업이익 한 69억 정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분기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가장 좀 좋은 실적이 그래요?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비 기업들도 유통과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다들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월마트, 그다음에 타겟 뭐 이런 기업들을 이제 보시면 굉장히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24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움직임 보시면 뭐 굉장히 좋아요. 네. 5월, 6월 달에 이제 아주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최근 시장이 뭐 워낙 변동성이 좀 네. 컸잖아요. 고점 대비 아직 20% 정도 이제 조정받은 구간이지만 요 박스권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옆으로 조금 행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이제 좀 3만 원 정도 초반 정도에서 좀 샀다면 훨씬 좀 좋지 않았겠는가. 그래요. 8월 5일 날 이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또 V자 반등이 지금 나온 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을 좀 밴드로 드리면은 33,000원에서 한 35,000원 정도 그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이제 매수를 좀 해서 직전 고점 이제 4만 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 창업 솔루션 우리가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창업이
온라인 이커머스 맞습니다. 창업을 도와주는 기업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영민 매니저 두 가지 포인트 좋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이제 구글이 네. 쇼핑 들어가면서 네. 네이버 쇼핑으로도 끌어당겼잖아요. 네. 이 유튜브, 구글 쇼핑을 하면 얼마나 많은 또 수요가 나올 거고, 거기에 진출하려면 카페24 네. 거쳐서 가야 되니까 하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건 좀 일련 속상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AI로 돈 못 번다 하니까 AI 서비스 쪽에서 지금 하나하나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쇼핑도 AI 집어넣으면 네. 엄청나겠죠. 아예 쇼 호스트도 바꿀 수도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수많은 그 분석들 네. 있잖아요. 빅데이터. AI 휴머니 소스 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 넣죠. 뭐 결제 넣죠 하면 여기도 AI 넣으면 성장 탄력이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카페24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준호 매니저. 네. 붙일 종목은 사실 카페24에 대항마는 카페24밖에 없는데 네. 그럼 구글을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다르게. 저는 애플을 한번 말해볼게요. 애플. 애플의 최대 수혜주인 좀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LG 이노텍을 한번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달에 이제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가 네.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2분기에도 초도 물량만 작년 아이폰 15 때와는 다르게 거의 720% 이상 영업이익이 네. 급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 판매량이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LG 이노텍의 이제 카메라 모듈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LG 이노텍의 매출의 한 80%가 아이폰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리면 LG 이노텍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오히려 지금 막 시장의 변동성과 또 사이클이 정말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좀 머리 아프다 네. 하신 분들은 그냥 LG 이노텍 들고 가만히 있으면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활짝 웃게 만들어줄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좀 보고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9월 달은 이제 아이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죠. 10월 달에는 바로 또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네. 있어요. 그래서 LG노텍에도 처음으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테슬라에 이제 공급하고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라인업에 LG노텍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9월, 10월 바로 연이어서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에는 LG노텍 갖고 있는 분들은 묵직하게 행복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구글에 카페24가 있다면 애플엔 LG노텍이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붙이기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 네. 또 애플 걱정하지 맞아요. 말라라고 하는데 약간 색상 논란이 좀 있거든요. 색상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색상 논란. 케이스가 너무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케이스만 잘 끼면은 무슨 색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케이스 너무 이쁘게 나오고 오히려 그냥 생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 이쁜 케이스 끼면은 충분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아이폰의 이 신형 16이죠? 네, 16. 네, 네. 16은 견조하다. 맞습니다. 네, 색상은 오히려 네, 이거를 맞아요. 못 붙게 하려고 네. 매수를 못 붙게 하려는 일종의 맞아요. 네. 14도 그랬고 15 때도 더 이상은 혁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판매량 보면 너무 잘 팔려요. 15도 엄청 네, 팔렸죠. 근데 12, 13이 역대급으로 팔렸는데 네. 교체주의가 딱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16은 정말 사상 최대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카페24의 LG 이노텍이냐? 네. 그 애플 아이폰이 지금 온 디바이스 AI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또 AI로 돈 버는 거기 핵심이에요. 때문에 네. 애플을 끌고 왔고 네. 거기에 이 카메라를 만드는 LG 이노텍으로 카페24를 맞서 보자. 들고 있으면 연말까지 그냥 연말까지 편안하게 얘는 이제 묵직하게 기농으로 보시는 분들 묵직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네. 사이클이 변하는 거에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K 증시 머리 아프다. 맞아요. 그럼 네. LG노텍으로 가만히 기농으로 보시면 연말에 활짝 웃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이제 10월 되면 로보택시가 맞아요. 나오는데 10월 돼, 맞습니다. 테슬라는 뭐 라이다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현 카메라를 카메라와 네. AI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연말까지 가만히 들고 있을 거면 SK 하이닉스가 낫지 않을까요? 저는 SK 하이닉스 좋은데 그래서 LG 이노텍으로. 네. 자, 어제 유한양의 오스코텍에서 정말 K 증시 환멸을 느낀다라고 네. 하신다면 LG 이노텍으로 일단 그냥 두고 네. 두 개 아이폰 보시고 또 테슬라 로보택시 보시라. 아이폰 색상 논란은 커버로 커버해라. 네, 맞습니다. 커버로 커버해라. 그리고 기스날까봐 아까워서 사실상 생으로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폰 커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폰 관련된 그 인테리어 제품들 네, 만드는 그 맞습니다. 기업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가끔 확 튀는 거 있어요. 그 기업도 네, 좀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거 가죠. 짧게라도 앞서 얘기해 줬지만 지미성님 오스코텍은 지금 너무 싸진 거 아닌가요? 에스킴님 유한양인가 오스코텍 말도 안 되게 쌉니다. 뭐 강띠용님 띠용님이네요. 유한양의 우선주 상한차 가고 일반주 갔다 15% 한지고 장난질이 극에 달합니다라는 이제 장난질이라는 표현까지 좀 써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스코텍을 아니, 그때 좀 그렇잖아요. 아니 어제 뭐 지금 브리핑 때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저께 우리 국내 증권사 9군데인가 10군데에서 목표가 상향하면서 유한양행 대박이다. 이래놓고 정작 투신에서 70만 주 팔고 연기금에서 50만 주 팔고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세론도 이게 뭐 적당히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굉장히 싼 거죠. 지금 알테오젠도 시총 15조 정도인데 향후에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이 이제 개발되고 그 매출 전망, 물론 매출 전망 자체가 불확실하긴 해요. SC 제형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키트루다의 매출에 이제 점유율을 침투를 할 것인가. 그것 자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머크사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못해도 20조. 거기다가 이제 로열티 뭐 한 3%, 5% 계산하면 금액 딱 나오잖아요. 1년에 6천억에서 1조. 그 정도가 이제 매년 이제 연봉이죠. 알테오젠 쪽으로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되는 거죠. 유한양행준이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이제 레이저 티닙, 그러니까 랭라자하고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이제 처방이 되기 시작하면 이걸 타그리소의 절반 이상을 이제 우리가 뺏어 오겠다. 존슨앤존슨의 목표는 60억 달러, 50억 달러. 50억, 이게 피크를 쳤을 때 이제 50억 달러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한 30억 달러 친다고 해도 그걸 이제 우리 원화로 이제 환산하면 4조가 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10%에서 뭐 13% 정도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3, 4천억이에요. 4천억씩. 그게 이제 매년 꾸준하게 유한양이 가장 영업이익이 연간 좋았을 때 한 2천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로열티만 매년 한 3, 4천억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7조 원 정도 수준의 이제 기업 가치가 결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만 주가라는 게 우리의 기대처럼 이렇게 이제 벌어질 일을 한 번에 그냥 반영을 해서 20% 급등하고 상한가 가면 좋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재료가 나오고 나서 세론이 좀 되고 손바뀜도 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노이즈들을 만들고 또 그런 걸 뚫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의 흐름은 정말 좀 참담하고 아쉬운 흐름이지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뭐 앞으로의 현금 흐름이나 이런 명확한 이제 또 흐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재료가 제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9월달에 폐암 학회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리브리반트 SC 제형 개발 끝나고 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매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뭐 어제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했지만 충분히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어저께 이제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세론을 이용해서 진입을 한번 해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캠 메울 때. 어저께 이제 진입했다가 물리신 분들이 이제 좀 속상하실 텐데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 가격 정도는 저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가격 전략 보죠. 오스코텍. 오스코텍도 36,000원, 7,000원 정도 부근은 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8월 5일 날 대폭락했을 때도 요 자리가 지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격은 충분히 이제 지지가 좀 될 거라고 보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요 구간이 이제 매수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저께 목표가 나온 거 보면 뭐 59,000원, 6만 원 뭐 다 얘기들은 많은데 어차피 이 로얄티라든지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 6대 4로 이제 나눠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굉장히 싼 거죠. 그런 흐름을 감안하면 뭐 요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한번 업슈팅이 다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스코텍 어제 기다리신 분들, 갭 뛰었다가 기다리신 분들도 지금 보니까 거의 한 7% 정도는 물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후 보완에 10%를 밀어버려가지고 이제 7%까지도 좀 어제 기다리신 분들도 지금 당했는데 오스코텍도 6대 4로 로열티 나눠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오스코텍도 뭐 받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전환됐고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맞습니다. 당해? 그래서 역대급 하락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 한 올해만 130% 정도의 좀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세론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용은 그 김현민 기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최근에 21선이 있잖아요. 34,000원 부근대가 21선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21선을 굉장히 맹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21선을 이탈했을 때 프로그램 매도처럼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21선의 어떤 투매가 나오고 나서 확실하게 좀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마무리됐을 때 그때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좀 과도하게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고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바로
반등 나오려면은 사실 강력한 좀 재료가 나와야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약간의 좀 추가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의 아침에 좀 반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아니면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분할.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오스코텍 또 그리고 또 사실상 유한양이 유한양도 보죠 한번. 맞아요. 저쪽에 살아나야 볼까요? 네. 살아나야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가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저께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지금 FDA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와 버리니까 한 차례 반려를 받았던 같은 폐암 치료제인 HAB도 사실 그대로 맞았어요. 조정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총 상위 HAB 그룹주까지 밀리니까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돼 네. 버렸고 그래서 때 아닌 좀 최근에 강했던 코로나 치료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까지도 일제히 다 투매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어떤 이제 하락이 좀 멈춰줘야 네.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의 어떤 투심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시점에서 어저께 이제 한 16%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막 하락 전환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마찬가지로 유한양행도 올해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에 약간의 뭐 많이 쌓았다는 생각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예. 다시 한번 좀 흔들렸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9만 원 정도 부근대에서 좀 지지받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바로 이 이슈의 어떤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네.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좀 충분한 조정과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충분히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성공한 이후에 한동안 기간 조정 나와주고 나서 최근에 좀 신고가가 쏴버리죠, 왔잖아요. 언젠가.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종목 보유하신 분들 모멘텀이 하나는 더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병용요법 투입되는 거는 이게 이제 정맥 주사고 이 SC, SC. 피하 주사 제형이 또 하나를 넣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거의 된다고 봐야죠, 이게. 그렇죠? 예, 제형이 됐으니까. 심사 승인까지 이제 됐기 왔으니까, 때문에 예. 올해 안에 맞아요.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FDA의 판매 승인을 획득하면 이제 리브리반트 SC 있어요. 제형과 렉라자의 이제 병용요법도 된 거죠. 처방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 자료가 하나 있다는 거. 이제 정맥 주사 말고 SC 제형, 피하 주사 요 제형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시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블루 엠텍으로 준호 매니저 바로 갈게요. 네. 왜냐하면 비만도 지금 우리 맞아요. 싹센다 위고비 얘기가 어제는 통하지 않았던 게 얘가 유한양행 오스코텍 흔들리면서 HLB도 네. 얘네도 통과돼봤자 똑같겠네. 맞아요. 같이 때려 맞고 알테오젠도 다 이런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았어요. 블루엠텍. 맞아요. HLB는 또 리보세라믹이 한 차례 또 반려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승인돼도 이렇게 빠지는데 만약에 반려되면은 와, 끔찍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지금 거였었나 투매가 봐요. 나와준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안 좋았고 네. 그래서 블루엠텍도 어제 갭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가 장 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장 전에 말씀드려서 갭이 이렇게 확 떠버리면은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시초가에 많이 따라 붙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이제 걱정이 네.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장 초반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나서 5에서 6% 이상에 떠서 출발해 버리면은 웬만하면은 매수 안 하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만약에 난 야수의 심장이어서 괜찮다라고 네. 하신 분들은 정말 소액만 들어가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블루엠텍의 관점은 어제와 오늘 달라진 건 전혀 없다. 네. 주가가 갭이 한 10% 떴다가 내려와가지고 불안해진 내 마음 외에는 네. 블루엠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위고비가 한국 시장 진출 지금 10월 달에 하잖아요. 10월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위고비 진출을 앞두고 있고 또 싹센다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고 위고비 열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비만 치료제 시장 2028년도에 180조 시장 규모 전망이 갑자기 하루 만에 뭐 100조나 네네. 90조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1212와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하고 있고 노보디스크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노보디스크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블루엠텍의 어떤 수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펩트로는 그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네. 1200 유증 이후에 상거래일 내내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좀 가장 저렴하게 또 바이오 시밀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싹센다 바이오 시밀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블루엠텍의 고객사가 노바티스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블루엠텍의 네. 또 고객사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저께는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또 이제 갭이 떴다가 또 이제 밀렸던 부분들 제약바이오 투심이 유한양행과 HAB 그룹주로 영향을 좀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장 전에 말씀드리고 갭이 만약에 뭐 5%, 떤다. 뭐 10% 이렇게 떠서 출발하면은 바로 거기서 몰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분할로 접근하시던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K증시가 요즘에 돈이 없습니다. 뭐 네. 예탁금도 없고 하니까 바이오 내에서도 이런 막 내용 겪으니까 돈들이
야, 그럼 삼바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당하면서 어제는 또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 파킹을 해가지고 게으르 시세를 내버리고 참 그렇게 고차 방정식을 풉니다. 그래도 국장에 있으려면 또 이런 걸 이제 네. 이겨내야죠. 맞습니다. 이겨내고 또 전략 짜고 도전해야 되고. 자, 영민 매니저 네. 준비한 리뷰보다는 오늘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김지영 님이 오늘의 반도체가 궁금합니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로 한번 가격 전략 네. 짜보죠. 어제 또 모건 스탠리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랬어요. 개파로 출발했잖아요.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또 다시 이제 뭐 내년에 AI 반도체 이제 업황 피크아웃이 올 거다. 그 전체를.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이제 뭐 모건 스탠리는 그냥 주가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예.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다 회복이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목리를 이제 또 좀 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OA, 네. BOA에서도 국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매도 리포트가 예.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어저께 시작부터 그냥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한 3, 4% 정도 눌렀는데 오늘 뭐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견조하잖아요. 그리고 네. 반도체 장비 종목 다 올랐거든요. 그냥 모건 스탠리 이제 리포트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네. 이미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한 차례 큰 내용을 겪을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 이제 산업의 사이클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자꾸 이제 업다운에 이제 이 사이클로만 자꾸 분석을 하니까 엔비디아 이제 주가도 제대로 된 이제 평가를 못 하는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앞으로 진짜 이제 D램을 이제 어찌 보면 D램이 물론 이제 HBM도 D램의 일종이지만 네. 레거시 D램의 이제 비중을 추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HBM 시장.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맞춤형 HBM에 대한 얘기도 네. 제가 어제 기사 말씀드렸었고, 2026년이 되면 최소 HBM 시장 규모가 40조 원 이상, 그리고 HBM이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이제 넘어갈 거다. 그러면 레거시 D램의 비중을 HBM이 추월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이제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D램이 여러분들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이제 HBM 시대네요. 네. HBM의 시대가 오고 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자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떠드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과는 크게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야. 물론 아니, 투자라는 게 뭐 10년, 20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고점이 나올 거고, 뭐 과잉 투자에 대한 뭐 우려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그런 걱정을 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뭐 하이닉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네.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표현에 빗대어서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 다가오기 전까지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아우 국장 정말 신물 난다. 그냥 나는 하나 파킹해 놓고 싶다 하면 입고 그냥 싶다. 네, 돈 넣고 입고 삼성전자 싶다. 하이닉스 사놓고 그냥 놀러 다니시면 됩니다. 그럼 네, 저는 또. 연말에 아마 여러분들 좀 즐겁게 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의 그 20만 원에 좀 강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아 20만 원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꼭 그럴 때 19만 9천 원으로 또 빼놔요. 네. 그래서 지금 19만 2천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영민 매니저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네. HBM이라는 걸로 아예 이름도 네. 바뀔 정도로 이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봐라. SK 하이닉스를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로봇 봐야 되고요. 아우,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뿐만이 아니라 로봇들이 SBB SBB 테크, 테크부터 해서 네. 네, 오늘 한번 두 개 가보죠. 제가 8월 초중순부터 네. 로봇이 이번엔 정말 심상치 않다. 진짜로? 그래서 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면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SBB SBB 테크 테크.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SBB 테크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좋아요. 네, SBB 테크가 어제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어요. 네. 27% 가까운 26.68%까지 반등이 나와줬는데,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된 호재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는 게 중국이 사실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좀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네. 또 이제 국내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는 로보락이라든지 뭐 관련돼서 또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다 지금 탑 3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 2천만 원, 중국의 일꾼을 전일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산 모델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다양한 어떤 산업 라입에 투입이 되고 있는 이제 어떤 그 로봇을 공개를 했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가장 선도 주자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그 인수 시기가 원래 2029년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2029년까지 끌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다. 100조의 실탄도 있을 뿐더러 예. 삼성전자가 생성형 AI 쪽에서도 좀 글로벌 탑 50위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또 HBM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확실히 SK 하이닉스의 뒤처진 뺏겼고. 모습이잖아요. 그럼 AI 산업에서도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서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는 로봇이다. AI 다잉 벽정지는 로봇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삼성이 로봇 투자와 로봇 개발을 소홀히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그랬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뜩이나 지금 2대 주주의 GA가 있고 또 휴머노 로봇 쪽에서는 예전에 피규어 연구진 팀을 이겼던 또 카이스트 로봇 연구진 팀이 설립한 기업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고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특허를 다 피해가지고 삼성만의 휴머노 로봇을 개발할 바에 확실하게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 특허를 가지고 삼성만의 로봇 그 휴머노 로봇을 개발을 했을 때 그 속도가 이 시장을 빠르게 그 선점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태동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바이오 쪽과 이제 AI 반도체도 있지만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로봇이고 최근에 뭐 애플도 뛰어들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BMW, 뭐 벤츠, 또 그리고 뭐 현대차도 올해 하반기에 또 웨어러블 로봇을 양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로봇 안에서도 휴머노id 로봇이고 그래서 SB테크도 이번에 웨어러블 로봇 보피대도 감속기를 공급하지만 사실상 휴머노id 로봇은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탄력도 면에서는 SB테크고 또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는 순간 사명이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뭐 3조 초반대인데요. 사실 최소한 10조가 넘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 계열사 중에서 가장 이제 신성장 동력 중에 시총이 10조가 안 넘어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게 로봇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얘는 뭐 올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년 크리스마스 정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큰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SB테크는 이제 주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제 그게 시세가 많이 터져가지고 물량도 지금 많이 단기 붙어가지고 급등에 대한 단기 급등에 대한 주의 딱지 있던 거 확인해 주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저희가 함께 분석했고 준호 매니저 일발 가야 돼요. 저 일발 입고 있었군요. 일발 종목 오늘은 좀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이제 사실상 좀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CIS라는 종목을 들고 와 봤는데 CIS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고체와 또 그리고 또 이제 LFP 배터리에서 가장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FP는 사실은 또 이게 원래 자동차 전용으로 나온 배터리가 아닙니다. 원래 종합병동 안에 지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환자들은 만약에 다양한 어떤 의료 장비들이 전력난으로 전력이 끊겼다고 해가지고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뭐 인공호흡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제 LFP 배터리를 깔아서 비상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3원계 배터리를 대체해서 가격이 한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20% 30% 정도 저렴해서 LFP 배터리를 채택했는데 최근에는 LFP 배터리 자체가 사실상 지금 이제 3원계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성이 좀 적다라는 이유로 이 빠르면 이번 달, 늦어 다음 달 정도에 정부의 어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전기차 포비아 그리고 전기차도 화재 사고로. 그래서 이런 폭발 위험성은 굉장히 낮은데 약간의 급가속과 급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특히 이제 CIS 같은 경우는 또 이제 LFP 관련해서 건식 장비를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배터리 3사들도 2026년도에 또 이제 관련해서 또 LFP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중국보다 2년 정도 뒤처지긴 했지만 관련해서 또 이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CATL이 사실 이제 LFP 배터리의 가장 선도 기업이잖아요. 거기에도 전극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CIS고 또 전고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또 자회사 CI 솔리드를 이제 최근에 흡수 합병했어요. 그래서 CI 솔리드 같은 경우가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리고 CIS는 전고체용 또 전극 공정 장비를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CI 솔리드를 1월 달에 흡수 합병했다라는 거는 전고체 이제 배터리 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지금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2027년도 양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최대 수혜주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전기차 이제 폭발 사고의 가장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어제 LG 엔솔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 2차전지 섹터에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극복되고 있다는 점까지 본다고 했을 때 CIS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 CIS입니다. LFP인데 요즘에 LFP도 뭐 망간 넣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약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있고요. 여기 밑에 또 전고체 테마도 하나 붙어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고 지금 2차 전지는요. 계속 도는 게 실리콘 응급제 한번 돌았다가 지금 꿈의 배터리 전고체 황화 리튬 나오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줬다가 어제는 SDI, 엔솔, 셀업체 줬거든요.
이러면 다시 LFP까지 오늘 맞습니다. 간다. 그래서 CIS. 그리고 CIS는 예. LFP도 있고 전고체도 있기 전고체 재료도 때문에 두 있으니까.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네. 있고 결국 또 CAT의 가장 선도 기업에도 전극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좋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매수가는 11,0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500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네. 손절가는 9,4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일발 종목들은요. K국장이 너무나 싫어진다. 세론 때문에 싫어진다를 저희가 대비를 해서 두 종목을 소개를 드립니다. 영민 매니저 카페24 네. 이커머스 창업 솔루션 기업. 그다음에 준호 매니저 CIS 2차 전지에 요즘 돈을 수급해서의 또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오늘의 일발 장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